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현,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의 중심에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역시 여야 정치권은 이 조국 후보자를 놓고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혹 검증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도 국회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려 이런 것들을 말끔히 떨쳐낼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조 후보자의 위법, 위선, 위험을 총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사퇴 선고 청문회입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부도덕한 짓을 해왔는지 청문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인권과 정의의 실시간 공직 후보자와 비판을 절감하면서 오늘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위해서 개인 박수 유정홍이 제외하고 그렇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마찬가지죠. 이명박 BBK 사건 지금 이것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토론 주제는 창과 방패의 대결 조국 청문회, 그 핵심 쟁점과 평가는 무엇인가입니다. 드디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일정과 시기 그리고 막판 증인 채택 문제까지 어느 하나 순조로웠던 것이 없었던 만큼 이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그야말로 치열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장에서도 여야의 창과 방패의 대결은 계속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사수의 총력을 기울였고요. 야당인 한국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낙마에 힘을 쏟았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현 전 의원께서 오늘 다 쭉 보셨는데요.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죠. 예. 일단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의 경우는 청문위원의 경우는 야당 단독 기자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국 내정자의 경우는 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소상히 의혹을 해명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 오늘 청문회를 끝으로 어쨌든 여야의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했고 그동안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조국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의 제2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게 국민 여론으로 정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한국당이 어떤 수국 같은 질문이라든가 새로운 카드 그런 게 별로 없었다. 네, 그렇게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진성호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국당이 상당히 양보를 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원래 네. 이틀 할 걸 하루로 했고 또 사실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심지어는 그 동양대 총장까지도 끝까지 막아서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국 기자간담회를 보고 이 정도면 우리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일단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진행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스피디하게 해서 오늘 오전에는 뭐 의사진행 발언이나 여야 간의 싸움 해가지고 뭐 정회하고 하는 거 전혀 없이 깔끔하게 스피디하게 나갔는데 일단
야당 원래 뭐 저도 그 여당을 해봤지만 사실 청문회는 여당의 무덤입니다. 야당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네. 오늘도 여당은 과음을 지르기도 하고 조금 좀 조국이라도 소화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막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태섭 의원은 여당 의원이고 또 이제 조국 교수의 제자입니다. 서울법대. 그리고 후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아주 아픈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은행 불일치다. 당신은 지금도 왜 국민들이 당신을 젊은이들이 비판하는지 모른다. 그게 저는 전곡을 찌른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중에 강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국 후보가 지난번과는 달리 굉장히 말을 많이 바꾸고 자신 없어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앞으로 차후 검찰 수사의 과제로 넘겨놨는데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국회 청문회 차원이 아니라 많은 혐의들이 어차피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요. 일단 이번에 이거는 반 정도의 진도가 나갔다. 그 다음 2차 청문회는 검찰과 법원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청문회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크게 그죠? 논란이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아주 뜨거웠죠. 아, 왜냐하면 네. 청문회가 열리는 중에도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 계속 터져나와가지고 오전에 질문할 때 동양대 총장 질문하다가 또 점심시간에 그걸 본 동양대 총장이 또 뭐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그래요? 또 전화를 2번 했니 한 번 했니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청문회가 끝나도 계속해서 후속 보도는 이어질 것이다. 왜 그렇게 이렇게 의혹이 많은 장관 후보자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 말씀 좀 들어보죠. 이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러 가지로 기록들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명한 지 한 4주 만에 이루어졌던 청문회라는 점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그리고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받고 또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 그 의혹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청문회가 이제 오늘은 전격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전에 후보자가 국회에 와서 기자간담회 형태로 본인의 의혹들을 해명한 것도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의혹이 다 해소가 됐다라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저로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기자간담회 이후에 약간의 여론의 반등도 있었고 조금 그 찬반의 격차가 줄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불거진 의혹들 때문에 아마 또 다른 영향을 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대 여론조사는 여론이 좀 더, 그렇죠. 네, 늘어버렸어요. 반대 여론이 또 격차가 또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만 그 분명한 것은 반대 여론이 많다는 그런 것이었죠. 오늘 청문회는 지난번 의혹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였다면은 그동안 계속 출근길에 청문회에서 다 말하겠다라고 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매우 네. 실망스러웠던 기자간담회였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역할이 무엇이냐, 검찰이 노리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만 오히려 조국 후보자는 검찰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을 했거든요. 수사주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못한다는 그런 점. 그리고 기자간담회 때 보여주었던 그 모습에서 네.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 그래서 조금 여전히 그 의혹들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후보자가 답변하지 못한 것,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두 분 생각합니다. 다 이제 검찰이 결국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측면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김유정 의원님, 그 동양대 총장 표창장 문제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웅동학원 문제, 사모펀드 문제, 네. 애초에 이제 산호맹 문제, 그다음에 딸의 논문 문제, 네. 그것과 입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양상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의 여론이 더 들끓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문이나 뭐 논문 특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시가 장학금 특혜나 네.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과연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이제 후보자의 뭐 일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의혹만 난무했지만 이 부분은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고 네. 문서 위조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표창장이 사문서 위조다. 진위 여부를 만약에 검찰에서 가렸을 때 사실이 아니다.
총장이 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총장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소 위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공무집행 밤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부산대 의전을 합격을 했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완전히 위법한 문제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이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댔던 특혜 의혹이었다면 이거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의 케이스 네. 그 혼인 뭐 문서 위조해서 낙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도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결정타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태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논문이나 장학금과는 굉장히 다른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치명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김현전 의원도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오전 오후에 네. 이 동양대 총장의 얘기는 한쪽에서는 금과 옥조처럼 생각해가지고 절대적 신뢰를 하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심의 결정타가 나온 게 조국 내정자가 2번 통화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통화 기록까지 공개하라, 네. 제출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2번 통화한 것이 아니라 1번밖에 통화하지 않았다는 게 동양대 총장이 정정을 했습니다. 총장이 직접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보도가 됐고 청문회 과정에서 그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표창장의 일련 번호가 지금 그러니까 조국 내정자가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조차 일련 번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10매까지로 이제 소개가 됐죠. 그러니까 동양대 교수,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받은 분에게 총장 직인이 찍힌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그 박사 학위가 빠져 있는 총장 직인이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일련 번호가 예를 들어 2018 다시 제4호 이런 것도 있고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총장의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한 것을 청문위원들이 다 그걸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언론도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양심을 걸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청문회 당일 이미 전화 통화를 2번 했다는 주장이 한 번으로 확인됐고 본인이 번복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장한 내용도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양대학의 표창장은 그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그 영어를 제대로 그러니까 방학 중에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니까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만은 사실인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표창을 주기로 했던 교수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뭐가 위조가 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기정사실화시키면서 4일, 5일 융단 폭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지율의 변동이 생겼지만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서 예를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 정치적으로 개입해 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소서에 적혀 있는 한 줄 때문에 대학교 5군데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동양대 총장 부분에서 진성호 전 의원단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동양대 총장 건에서는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은 지금 말한 게 이게 그렇겠죠. 위조냐 아니냐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다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 오전에 언론 보도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의 말과는 너무 배치됩니다. 조국 후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간담회 때 나는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 관련자들한테 전화 안 건다. 왜 이 말이 나왔느냐? 오촌 조카 장손이 지금 사모펀드에 뭐 이렇게 굉장히 사기극의 주인공처럼 되어 있는데 외국으로 튀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그럼 빨리 불러와야 되는가 했더니 전화할 수가 없다. 왜? 오해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 법학자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왜 조국의 부인은 원래 부부는 그 경제 공동체 같이 행동한다. 그런데 조국의 부인이 전화를 했냐는 겁니다. 전화만 한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도 여러 번 보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화 태운 내용은 이제 검찰에 이미 다 진술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검찰에 소환되겠죠. 지금 아마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그러면 조사하면 그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제원 의원은 지금 녹취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총장이. 그러면 뭐 그런 팩트는 증명되는 것이고 이번에 분명히 드러난 게 그겁니다. 왜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전화를 하고 총장한테 아니 떳떳하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전화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다 조사하면 나오는데 다 나옵니다. 두 번째, 유시민은 김두관은 또 어떤 신문사의 기자는 왜 전화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이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두관 의원도 현역 의원입니다. 오해받을 짓을 한 겁니다. 내용을 다 떠나서 현역 민주당 의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호출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어차피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미 2명은 증거 인멸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도 전화했답니다. 조국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기자분이 난 어느 신문사인지 어느 방송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범죄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데 대해서 이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이렇게 이쪽 편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압박하는가? 오늘 또 아까 문자 메시지 공개된 거 보니까 네. 뭐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알겠습니다. 그 총장이 했다는 그 채널A가 보도한 대로 하면 총장도 살고 아내 조국 후보의 아내도 사는 길은 이것이다. 이 말을 한 게 맞다 그러면 이거는 범죄 우려가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진영 검찰이 말씀은 하겠죠.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여러 인사들의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언론에 밝혀지면서 이 동양대 총장을 중심으로 한 표창장 부분이 정권적 차원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현재. 김현 전 의원 말씀 좀 들어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총장이 그 표창장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사자에게 그러면 위조됐다라고 보도가 나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달라 착잡하다. 그다음에 자기가 무슨 천하의 사기꾼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누가 돼서 죄송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조국 교수가 얘기했던 5천에게 얘기한 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건 다른 문제. 이거는 표창장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5천 조카는 지금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내용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사모펀드 관련이고. 어쨌든 내면 아니 잠깐만요. 예, 근데 이거의 경우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읍소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부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러니까 사건에 연루됐을 때 해당 언론사에 전화를 합니다. 사실이 그것이 아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방어권 차원으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정해달라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조국 교수 부인의 경우는 PC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요청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 교수는 인청단을 통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매번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자간담회를 형태를 띄워서 직접 국민들과 소통한 것입니다. 지난 9월 2일 날. 저는 전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듣고 이제 다른 또 주제로 저도 들어가죠. 반론을 좀 해야겠습니다. 예,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이제 진실은 하나인데 서로 말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왜 그러면은 조국 후보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언론과 야당 탓만인가?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태도를 보면요. 그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계속 침묵하고 있다가 최근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고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만이 고마운데 오버하지 말아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역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른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박용진 의원이 질타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버 방송인으로서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취재차했다고. 그 말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보수 유튜버들도 얼마든지 전화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이겠군요. 역지사지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민주당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국민들은 순차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비판하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고초를 겪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하나의 진실을 두고 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가 그거는 후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진실을 하나고 본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누구보다 부인이 잘 알고 있죠. 그 스펙, 딸의 스펙의 모든 흔적에 이 엄마의 흔적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본인은 알고 있는 것을 저는 다 100%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받았어요. 청문회 내내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게 맡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과 청와대는 정치검찰이다 나라를 망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알겠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게요. 네. 그 전화를 했던 시점을 우리가 볼 필요 있는데 지금 김현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기자한테 항의 전화하고 하는 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이유가 첫 번째 그날 아침 신문에 어떤 게 실렸냐면 동양대 이 최성해 총장께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증언을 한 겁니다. 그대로 하면 범죄입니다. 네. 이건 근데 범죄인지 아닌지는 다음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보고 그날 오전에 조국 후보자 부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 부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국 본인도 거기 개입됐습니다. 본인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률가들은 말합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그 정언을 한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통화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자꾸 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만 이야기하는데 키스트에 공문서 위조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미 그 정언을 보면 공문서 위조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 초등학교 동창 연구원한테 자기 딸을 보냈는데 이건 내 분야가 아니라서 다른 연구원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키스트에는 증명서를 끊어준 적이 없는데 끊어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닷새인가 사흘인가 나왔는데 3주를 했다 그랬고 원래는 한 달이랍니다. 그 기간이. 이런 것들이 다 증언이 나왔습니다. 키스트 그분은 오늘 증인 안 나왔나요? 정의는 안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제 선고증이 네.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은 이제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네.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공문서 위조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 사문서, 공문서 위조 혐의가 다 있는 것이고요. 아까 PC 문제 이야기했는데 자 동양대 연구실에 있는 그 PC가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CCTV를 보니까 가져가는 걸 포착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데가 어디냐? 한투의 영등포 PB입니다. 왜? 그래요? 영등포 PB에서 그동안 13억인가 되는 그 조국 후보자 부인의 돈을 관리하던 직원이 그 트렁크 속에 그 PC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 내가 그때 몸이 아파서 같이 갔고 집에서 쓰려고 가져왔다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예. 집에서 쓰지 않고 그때까지도 차 트렁크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그런 여쭤볼게요.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예, 이해가 뭐 됐어요. 총장님은 예. 동양대 총장님 아니시지만, 근데 그 총장이 대학 사회에서 보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상당히 많이 발부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는. 근데 그걸 총장이 이건 아니다라고 그 일련 번호도 아니다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난 좀 그 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 점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예. 이 총장이 굉장히 엄격해서 내가 도장 찍은 거 말고는 주면 안 된다고 한 정도면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총장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대개는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저도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난 거기 때문에 혹시 총장이 이거 기억할 아니다 수 없을 수도 있다는데 이 문제도 우리는 예단할 수가 없는 이유가 검찰 수사에서 그거는 나오겠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런 가정으로 하는 거 아니고 다만 지금 그 가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양대 총장 얘기는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마무리 짓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저희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 사모펀드 응동학원 또 딸 노무 장학금도 있는데요. 지금 검찰 문제인 것 같아요. 검찰 문제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할까요? 지금 검찰과 이 청와대에서 고위 관계자로서 언론에 난 것, 또 검찰에서 대검 관계자로 해서 이건 수사 방해다 이렇게까지 한 문제.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일각에서는 이 청와대와 검찰이 권력 쟁투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번 네.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걸 바란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에 안주하지 말고 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도 역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번에 조국 내정자가 살아있는 권력을 행사해서 뭔가를 한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50여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30군데를 했고 그 뒤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으니까 또 진행된 게 20군데까지고 인사청문회 직전 날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근데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때 같이 함께할 장관을 국회에다가 검증해달라는 것이잖아요. 그 검증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7대 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게 있느냐라는 것인데 거기에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정자가 내정되기도 전에 내정하지 말라라고 야당에서 공격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 내정하고 나자마자 이제 한 3, 4일 지나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고소를 합니다. 네, 김진태 의원하고 주광덕 의원이 고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또 고발을 하고요. 바른미래당이 고발을 하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고발을 하고 이현주 의원이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발한 내용이 대부분이 저자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장학금에 대한 문제, 웅동학원에 대한 문제,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11건으로 고발을 하는데 그것을 이 인사청문회 앞두고 27일 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공교롭게도 언론은 그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취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날 오후 저녁에 그 병원장이 있던 PC에서 찍어서 그것을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이런 피의 사실이 유출이 된다거나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주광덕 의원이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는데요. 그거는 8월 달 그 두 번밖에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차관이 예결위에서 와서 했는데요. 그 두 개는 본인과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에게 제공을 했는데 그것이 유출돼서 주광덕 의원이 기자간담회 때 또는 정론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인사청문회라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을 국회에다가 검증하는 그 기간 안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은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주장의 다른 표현이다. 김유정 의원님 얘기 들어볼까요? 이 조국 후보자 지명 이후에 몇 가지 금도를 넘어서는 일들을 자유한국당이 해왔죠. 네.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친의 묘비를 찍어서 거기에서 동생의 위장 이혼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 그건 정말 말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국민정서상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딸의 생활기록부를 낱낱이 공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아무리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이런 상황이어도 이 두 가지에서는 저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검찰 얘기를 해보면요. 조국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그 원점에 생각을 해보면 자, 검찰 개혁, 또 사법부의 독립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가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당도 야당도 후보자도 검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국의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의 역설이다. 네. 검찰이 결과적으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를 지명하고 장관을 시키려고 했는데 검찰이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지금 우리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검찰에서 흘러나온 것들이라면 소위 지금 생활기록부도 본인 아니면 지금 검찰이라고 지금 이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부분은 검찰이 고쳐야 될 부분인데 그 밖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많은 의혹 때문에 오히려 검찰을 이 정치에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성호 전 그런데 의원님. 일단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자, 나는 제대로 한번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있는 권력 한번 수사해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 조국 후보자가 죄가 없고 아무런 깨끗한데 이렇게 30곳, 50곳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까? 법원에 영장 가지고 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국 후보자 자체의 문제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다음에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낙연 총리가 지금 언론은 비판을 합니다. 왜? 총리가 검찰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은 평소에 네.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해서 그때 보수 인사에 대해서 막 그 피의사실 유폐가지고 언론들이 비판하고 할 때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게 2년 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터지니까 그때 한번 피의자 피의사실 유포 조심하자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장관의 말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편 내 편 오늘도 금태섭 의원이 아주 아픈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자꾸만 검찰 욕하는데 그러면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을 한 사람입니다. 2년 동안 문재인 정권과 함께 그동안 검찰개혁 뭐 했느냐? 지금요 이렇게 검찰을 비판할 게 아닌 게 이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될 때부터 지금 총장 될 때까지 계속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를 갖다가 같은 진정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지금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이고 더 나은 건 이겁니다. 청와대가 언론사 기자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총장과 동양대 총장이 아프긴 아팠는지 이거는 이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니까 이 발언을 하고 난 뒤에 1시간 반 뒤에 대검 관계자가 또 말을 합니다. 가이드라인 줬다.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거는 수사에 개입한 우려가 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청와대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언론도 다 그 지적을 하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한테는요. 그래요. 현역 검사가 파견돼가지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단에서 동양대 총장 사건을 해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청와대 관계자가 그걸 갖다 해명을 합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개별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검찰과 이게 세게 붙었는데 이거는요. 오늘 또 청와대 관계자 또 그런 말 했죠. 무슨 반란이다? 검찰의 반란? 이런 발언들을 보면 아니 문재인 정권은 내부 정리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자 이제 내부 정리 좀 하라. 김현정님 문제 핵심은 문제 핵심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장관 후보자가 네. 장관이 됐을 경우에 지금 검찰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또 옮겨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먼저 금태섭 의원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는 금태섭 의원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에는 왜 자유한국당이 지금 같은 그 것을 문제 지금 논점이 아닙니다. 아니 왜 얘기하는데 끼어듭니까? 아니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이 없는지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검찰 수사를 받는데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수사에 대한 보고를 일처리 안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번진 이유는 사실은 가짜 뉴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언론이 받아서 대서특필하게 만들고 가짜 뉴스임에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건이 넘는 게 조국 내정자가 내정되고 나서 나온 언론 네. 건수입니다. 그 최순실 사건 때는 20만 건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바로 이제 전형적인 부풀리기죠. 의혹 부풀리기 해놓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뭐 온갖 가지 범죄 혐의를 다 넣어가지고 마치 준범죄인 것처럼 해서 압수색을 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해명이 되고 해소가 돼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놓고 검찰 개혁을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반면 더 들어가면 그래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게 되면 정리가 왜냐하면 된다? 검찰 출신이면 검찰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제대로 검찰 개혁을 못했던 것이고요. 또 다른 파트에서 모셔와도 또 네. 검찰 안에서 반발이 있어서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왜 검찰 개혁을 못했느냐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쁘끄러운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요.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검찰 개혁에 대한 법적인 과제 이게 지금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법과 제도로 사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하는 거고 또 청와대도 같이 법과 제도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지 민정수석 시절에 못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자질이 됐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 벌집처럼 달려들어서 만신창이를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조국 수석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 검찰 내의 반응, 분위기가 반영된 거다라고 기득권 생각합니다. 지키기다. 네, 그렇게 봅니다. 기득권 지키고 그것이 이제 장관이 되면은 실제로 다 모든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반론하시고 다음 주제로 그런데 넘어가죠. 이제 문제는 저는 예. 뭐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이 풀어야 될 문제가 많지만 능력,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네. 왜 조국이어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조국 후보자가 그 민주당 의원들로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이 별로 없어 보였고 잘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법 말고 법무부 내부 훈령이라든지 뭐 다른 거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수부 검사가 너무 많다. 정치검사 이번에 윤석열 총장 인사도 이번에 특수부를 중요해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특수부가 지금 이번에 이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오늘 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왜? 검찰 출신이 아닌 것도 있지만 저는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민정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검찰 개혁에서 고민했는가. 오늘 민주당 의원이 또 이런 알겠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당신 부인의 문제가 불거지면 책임지겠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은 뭐냐면 후보자 사퇴하겠냐를 물었는데 아니 그거는 우리 부인이 책임을 질 겁니다 그랬는데 그거는요 조국 후보자가 그런 이야기 안 해도 판결 나오면 구속하라면 구속시키는 거고요.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법학자인데 내부 개혁에 대한 구체안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물론 이건 사람에 따라 조국이 훌륭하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제가 보는 조국은 내부적인 공력도 내공도 개혁에 대해서 별로 없는 사람 같이 보였다. 왜 도덕적인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아서 그런지 오늘은 본질적인 정책이나 개혁에 대한 청사진도 제대로 청문회에서 제시하지 못했다. 여상기 법사위원장이 그 점을 또 지적했던 것 같아요. 질문하고. 자, 제가 이 부분을 하신 말씀 있으세요? 짧게, 네, 짧게. 조국 후보자의 이제 일련의 이 상황을 보면서요. 이미 이제 신뢰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기대 난망이 아닌가 국민들은 이 소위 하겠다고 했던 네.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은 신성 불가침인가? 그리고 조국은 무오류의 인간이라고 규정해놓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네. 아쉬운 점이 큽니다. 그리고 저는 역으로 이 국회에 지금 많은 법들이 계류되어 있고 또 그 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의지와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어떤 이 법 통과 이게 가능하다면 개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만약에 임명을 강행해서 네. 조국 후보자가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야당이 협조를 얻어서 대통령이- 국회 협조를 얻어서 이게 알겠습니다. 가능할 모든 것인가? 반대라는 것은요, 야당의 반대가 모든 반대는 아니죠. 지금 반대하는 여론이 일시적으로 오차 범위 안에 찬반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다가 표창 정권으로 4일, 5일, 1박 2일 용단 폭격을 맞고 일시적으로 또 찬성과 반대 여론이 좀 벌어진 건 맞는데 예, 청문회가 끝나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반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오늘 라오스 갔다 오늘 귀국하죠? 오늘 오후에 오후에 귀국하시겠네요. 귀국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주말에 이 청문회 결과라든가 여론 추이를 보고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쟁점이 이 사모펀드 얘기예요, 그죠? 사모펀드 문제는 아마 계속해서 이 검찰에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 대검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오래전부터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온단 말이죠. 이 문제는 오촌 조카가 또 지금 해외에 도피했고요, 그죠?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명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것이야말로 네. 검찰 수사를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조국 수석 시절에 개별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 투자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네. 불법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잘 모른다.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왜 모르느냐, 부인이 투자한 거 왜 모르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모를 수 있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를 안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때까지 너는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고문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저희가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요. 많은 경우가 그것이 이제 검증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부인이 투자하고 있는 내용 또는 남편이 투자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받아서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걸 놓고 또 여기 뭐 어디에 몇 푼 투자했다, 몇 푼 했다 이거를 세세히 들여다보는 가족관계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가족관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처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조국 내정자의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관급 관련해서는 일절 개입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KT와 체결됐기 때문에 수석이 있을 때 뭔가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압수수색도 했고 그 오촌 조카가 장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지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점이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촌 조카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검찰 수사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현재는 조국 후보자가 연관성이 없다.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예. 근데 이제 김용태 의원이 얼마 전에 공개한 그 문서를 보면 네. 이것도 물론 그 문서의 진위라든지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힐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조국 후보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10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5천만 원, 딸이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약정은 74억을 했습니다. 네. 56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74억을 약정하고 10억 5천만 원을 진짜로 투자했다는 거는 상당히 큰 돈인데 그걸 조국 후보자가 몰랐다는 거는 좀 이상하고 또 사모펀드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데 론스타 사건 터질 때는 또 자기가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의혹은 김현 전 의원 말씀처럼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유가 검찰이 밝히기 전까지는 추측일 뿐인데 의혹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일단 전문가 말씀을 따르면 조국 후보자 이 사모펀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펀드입니다. 왜? 처음에는 나머지 투자자는 말 못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국 후보자의 처남과 처남의 자녀들이 투자해서 100% 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14억쯤 되는데 13억 8천인가를 웰스 CNT라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최대 주주입니다. 이 웰스 CNT에. 근데 웰스 CNT라는 회사는 원래 가로등 전멸기 이런 걸 하는데 조국 일가가 이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최대주주가 된 뒤부터 갑자기 성장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더 놀라운 것은 웰스 CNT가 자기들이 하지 않던 분야인 와이파이, 버스 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버스는 70억, 지하철은 1,500억 원입니다. 여기에 개입해서 컨소시엄과 함께 우선 사업자로 되고 같이 투자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기술이나 전문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그 공개한 그 문서에 따르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선 사업자로 선정돼서 엑시트 플랜, 그러니까 빠진다는 겁니다. 돈을 우회 상장을 하거나 또는 매각해서 돈을 벌고 빠지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저는 정권 차원의 의혹도 생기는 게 지금 현재 중진 의원의 전 보좌관 뭐 등등이 있고 또 이 문제는 서울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정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를 잘 안다. 이틀 전에 사업자가 누가 됐다는 걸 건네줬다는데 이것도 물론 확인해봐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야말로 단순한 조국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과의 연계성 때문에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단정은 짓지 말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사모펀드가 딸 알겠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감성에 호소하는 거라면 이거는 이게 제대로 만약에 검찰이 파헤친다면 이거는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내관이다. 내관 개연성이 있다. 김정호 의원님 얘기할까요? 뭐 검찰에서 전문가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아마 수사는 철저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곳에 압수수색은 뭐 정광석화처럼 다 네. 하고 있고 또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결과는 금방 드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아주 상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예. 4개월 전에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조동호 네. 지명자였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거는 아들의 호화 유학 그리고 본인의 부적절한 학회 참여 이거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낙마했던 모든 후보자가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때문에 다 100% 낙마했느냐. 가족도 청문 대상인 거죠. 왜냐하면 그 후보자의 네. 살아온 이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 때도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해왔던 것이죠. 그거는 민주당이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이제 과도하게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그 이유는 있지만
가족까지 뭐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 있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요. 하나 그래요? 더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상식에 입각해서 한다는 얘기가 동양대 총장에게 이제 그 부인이 전화 끝에 바꿔줬다. 그래서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자체도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요. 재산의 거의 5분의 1에 가까운 10억 이상을 투자한 네. 이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제사 때 그런 오촌 조카에게 물어봐서 했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가장 주식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출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조카한테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통화해야지 상식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거는 이 어렵고 복잡한 펀드의 어떤 메커니즘을 몰라도요. 재산의 5분의 1 이상을 내 처와 아들, 딸 명의로 투자를 했는데 코링크는 무엇이며 나는 몰랐고 관여 안 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식이 주집마다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오촌 조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난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조카랑 전화하는 게 저는 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양대 예. 총장을 처와 통화 끝에 전화해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우선 아닐까요? 예, 하여튼 뭐 더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도 지금 거의 다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씩 지금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7일부터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7일 0시부터 임명이 가능한가요? 일단 뭐 시점상으로는 시점상, 6일까지 법률적으로는.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한 2차 송부를 한 거니까 만약에 6일까지죠. 안 하면은 뭐 주말 때 굳이 뭐 하겠냐? 그리고 태풍 링링 때문에 어허.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비상한 여론을 좀 대비를 하고 보겠죠, 아무래도 있는데 청와대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오전 오후 저녁까지 이어지는 야당의 도돌이표 이 인사청문 알겠습니다. 이런 그래요. 것 때문에 굳이 그러면 뭐, 아무래도 이제 추석 전에 네.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추석 전에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9일까지는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자, 10일 날 국무회의가 자,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진성호 전 의원부터 간단하게 얘기하고 저희도 정리하죠. 예.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근데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양상훈 칼럼에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불행하지만 조국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도 많다. 마찬가지로 저는 조국을 후보 임명 강행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보수 쪽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주 섞인 말을 합니다. 차라리 조국을 장관시켜라. 그리고 조금 더 점점 장관된 뒤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 논란을 끌어가자.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장관된 뒤에 수사를 안 한다? 그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하시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계속될 겁니다. 자, 김현전 의원은 어떻게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현실적인 분위기와 그다음에 원칙적인 것이 동시에 같이 검토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나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나 국민소통 수석이 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네.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서 다행이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 인사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내에서 새롭게 도드라지게 조국 내정자와 관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임명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을 것이다.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조국 장관이 됐을 때 본인의 소신, 그러니까 개인을 둘러싼 주변에서의 그런 검찰 수사를 뺀 나머지 그 검찰 개혁과 이 법무부의 개혁 이것을 위해서는 쭉 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정은 의원님은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세요? 안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지만 임명하지 말아야 임명하실 된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담을 안고 임명을 하시겠죠. 하게 네. 된다면. 그리고 그 취임할 당시의 일성이었던 공정과 정의와 평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리고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했다는 말씀 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 직원들에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네. 20대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20대들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신다면 임명하는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아마 된다. 제고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 의원님, 그 7명의 지금 후보자들이죠? 장관 후보자들이. 그럼 나머지 6분은 이제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 덕분에 그냥 다른 분들은 청문회 아니, 하긴 했습니다. 몇 분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심각한데 지금 예. 상대적으로 야당이 화력을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부각이 덜 된 것 같은데 그분들 운이 좀 어떡하겠습니까? 못 되는 운이 근데 좋다고 또 보세요? 하나는 아니면 문재인 청문 대통령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해도 다 임명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조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조국은 좀 다른 케이스인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봐왔던 그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건 지켜봐야겠죠. 아무래도 주말에 여론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변화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이 주의 사진 한 컷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진성호 전 의원부터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네. 저자인은 지난달에 이제 그 종전 66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저기 참석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저기서 연설을 하는데 미리 미군이지만 한글 자막까지도 준다고 합니다. 연설을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 연설을 할 때 한글 자막은 이렇게 뜨라고 한글 자막본까지 연설문을 줬는데 본처가 뜯어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독재 세력이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공산 세력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미군 측에서 항의를 한 겁니다. 우리 본처에. 이거 외교상 결례 아니냐.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사과를 하고 뭐 경위서를 쓰고 난리가 났다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 김정은을 의식한 게 아닌가. 아니, 세계가 김정은이 독재 국가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이걸 갖다가 왜 우리 본처에서 맞지도 않습니다. 그걸 갖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이런 것이 지금 한미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가 알아서 저는 이걸 지시해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알아서 기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외교상 맞지도 않고 또 지금 보면 외교 문제가 지금 막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장관 부임한 이래로 지금처럼 외교부나 이런 본처는 외교 담당은 아니지만 이것도 외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렬을 범하고 실수를 하고 네. 사고를 치고 어떤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국격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청와대가 나서는지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뭐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에이브럼스가 저런 연설을 했는지 저게 공산이 들어갔는지 독재가 들어갔는지 누가 합니까? 근데 왜 알아서 저렇게 고칩니까?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 세계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보던 분이네요. 네,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그 금요일 날 네.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그다음에 무소속 해서 다 이제 출석을 했고 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출석 요구를 받은 날 출석을 안 했고요. 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경찰이 출석을 해달라고 그 또 최이배 의원에 대한 네. 감금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단 한 명도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출석하면서 지난 원내대표 시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지금 경찰이 출석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깨알같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딸과 가족과 그 일가를 탈탈탈 털어서 문제를 삼고 마치 대역죄인 것처럼 만들어서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거에 비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대체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조롱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석이 지나면은 저 문제는 좀 어떻게 좀 진전이 근데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라면 지금 이건 또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입니다. 사실은 8월 29일, 30, 31일이 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하려면 그때 했어야 됩니다. 27일 날 정광석화처럼 30여 군데를 압수수색했다라면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했으면
아마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좀 궁색한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 시기를 놓치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그럼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되고 국회에서 어쨌든 또 표결을 해야 되면 표결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놓친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황교안 대표는 원외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부터 빨리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강하게 북상하고 있는 14호 태풍 닝닝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역대급으로 강하다고 그래요. 2010년에 굉장히 큰 피해 줬었던 곰파스보다 강한 태풍이라고 해서 뭐 나무가 통째로 뿌리째 뽑힐 정도의 위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추석 앞두고 지금 수확해야 될 농민들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서 좀 큰 피해 없었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고요. 주말 사이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뿐만 아니고 조국 태풍도 있잖아요. 지금. 네. 제발 추석 전에 조금 다 이렇게 무사히 지나가서 국민 마음도 조금 이렇게 위로받고 네. 민생도 좀 챙기면서 닝닝도 좀 제발 좀 그냥 지나가고요. 이름은 예쁜데 너무 센 태풍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돼서요. 어서 빨리 또 이 청문회 국면에서도 좀 탈출하고 닝닝도 네. 좀 탈출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닝닝이 이제 우리 남한 측도 지나가지만 북한 또 네. 환통한다 그러더라고요. 한반도가 쑥대밭 되는 아이고.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 내일하고 가지 모레가 지금 상당히 문제죠. 위기인 것 같아요.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닝닝 태풍도 좀 가다가 이렇게 옆에 쪽으로 좀 빠지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올해 두 드는데. 번 태풍은 그냥 좀 잘 지나가서 다행이었는데 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인사청문회 잘 보셨습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 달여 가까이 온 나라를 논란 속으로 빠뜨렸던 조국 정국, 이제는 국회 청문회를 끝으로 서서히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일 관계 심각하죠. 대북 문제, 북미 협상, 또 경제 현안 등이 우리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 이익과 직결된 문제가 이 조국 정국 논란 때문에 너무 등한시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지혜로운 결단과 협의로 국민적 합의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